안녕하세요, 써니일입니다. 6월 19일 써니일의 새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민 PD 대신 우리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사실 김 PD가 작은 코 수술을 해서요. 오늘 하루 휴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기사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세계일보 기사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원세훈 불구속 기소할 듯 이런 기사인데 어제가 9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19일이니까. 예, 보통 이 시점까지 뭐 구속 수사를 할 거면은 사전 구속영장을 치는 게 보통이거든요. 예. 네, 그냥 있었죠. 넘어갔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공소시효 만료되기 10일 전이 지난 시점부터 재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재정 신청이라는 거는 검찰이 신병 처리, 사법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고소 고발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고등법원에다가 검찰이 이렇게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빨리 이건 해달라. 문제가 있지 않냐, 법원이 판단을 해달라 예. 해서 사실상 그 기소에 관한 결정권을 법원에다가 넘겨버리는 겁니다. 법원이 그렇죠. 실제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 재정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는 사실상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통상이거든요. 예. 구속 수사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근거로 이제 이 세계일보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 구속 기소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 사이의 갈등 양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검찰이 여기에 좀 어느 정도 승복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또 관측도 해볼 수 있겠고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된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지난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거를 사실상 검찰 차원에서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곧 그 불공정 선거 시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법무부 입장에서는 뭐 정권의 방탄막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이 검찰의 그 방침을 막고 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결국 그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구속 구속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이번 검찰이 저렇게 세게 나오고 있고 또 충분한 당위성이 있고 해서 선거법 위반 기소는 오히려 여전히 그래도 물론 남아 있고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두고 보기로 하죠. 네. 예. 자, 두 번째 동아일보가 유월항쟁 관련 기사를 하나 소개. 발굴 기사군요. 네, 권복경 전 치안본부장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 예. 60항쟁. 당시 경찰 총수였죠. 그렇죠. 그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60항쟁 6월 민주항쟁 26주년을 맞아서 예.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하 권복경 전 치안본부장의 말입니다. 각하는 1987년 여기서 각하는 전두환 씨고요. 1987년 6월 시위대가 부산 거리를 가득 메우자 군을 투입해 진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나라가 뒤집힐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군을 통해서 시위대를 밀어버리라 이런 지시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를 막았다는 게 이 권복경 전 치안본부장의 말인데, 예. 심지어는
전두환 전 당시 대통령이요. 시위 현장에 군을 출동시키고 민주화 세력의 보루였던 서울 명동성당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일망타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그런 일화도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이 6월 항쟁, 6월 항쟁의 시작인 6월 10일 26주년인데요. 네. 26주년 근 30년이 돼 가는데 뭐 몇 살 먹은 저는 당시 기억이 생생합니다마는 저는 신문사에 막 입사한 2, 3년 차 정도 된 시절이었는데요. 지금 그때 일들이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솔솔 일어나고 밝혀지고 있는데 네. 당시 이 6월 항쟁에 대해서 이 당시 시국 판단에 대해서 전두환 집권 세력들은 그야말로 군대를 동원해서 총칼로 밀어버리면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참 무지막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 권복경 전 치안본부장의 증언으로 다시 확인되고 있군요. 그죠? 네, 그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게 당시에 그 이런 전두환 씨의 그런 조치가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무지막지한 거였냐면은 예. 이 권복경 치안본부장이 어떻게 해서 만류를 해서 일단은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랬더니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자기 손을 꼭 잡으면서 예. 군은 투입 안 하고 경찰력으로만 맡기로 한 거 참 잘했다 이러면서 고마워했다 이런 수레도 하고 있고 또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를 일망타진을 하려면은 사제실, 수녀실까지 예. 다 때려부셔야 하는 판이었다. 그렇죠. 정말 그럴 수는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대에 참가했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급하게 도망가다 보면은 그게 뭐 수녀실, 사제실이 있겠어요? 어디서든 가서 일단 몸을 피하고 숨고 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26주년 6월 항쟁 기념일입니다. 한겨레 전두환 관련 기사가 뒤따라 있군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전두환 부부 금호그룹 골프장에서 헐값 골프 이런 기사입니다. 자, 추징 시효 10월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29만 원밖에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전두환 씨는. 예. 전두환 씨 부부가 금호아시아나 그룹 소유의 골프장에서 특별 회원 자격으로 헐값에 골프를 치는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가 그 단독 입수한 아시아나 컨트리 클럽 내부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기사인데 예. 전두환 씨하고 부인 이순자 씨 이렇게 둘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아시아나 컨트리 클럽의 특별 회원권으로 골프 경비, 소위 그린피라고 하죠. 예. 이거의 10%만 내고 골프를 쳐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골프장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운영하는 곳인데 일반 회원권은 3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10% 이렇게 할인을 해주니까 29만 원만 갖고도 지금까지 누릴 걸 다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전두환 씨는 이미 전직 대통령 으로서의 그 예우도 박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자에서. 근데 그렇죠. 금호 그룹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내규를 적용했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예. 뭐 꼭 할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호 그룹은 호남 기업입니다. 뭐 그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은 네. 그 그룹 내 헐법장에서 특혜를 줘가면서 전두환 부부의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은 국민 감정과도 크게 어긋나는 처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동아일보 원전 관리 기사군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원전 감독기관 그 예산 64%를 사업자에게 받아 이런 기사인데 원자력 발전소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사태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원전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은 원전 감독 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이 원자력 에너지 기득권 세력으로 불리는 이 원전 마피아 예. 이들의 그 패거리 문화 이거를 또 깨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좀 지적을 한 그런 기사입니다. 어제 원전 부품 업체인 KJF가요 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호기에 납품한 그런 일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원전의 감시 감독을 맡고 있는 기구는요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입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아서 씁니다. 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주무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공기업이죠. 감시해야 될 기관이 그 진흥을 담당하는 주무기관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감시가 제대로 될 리는 없겠죠. 없겠는 게 아니라 뭐 그 정도 아니겠죠. 뭐 그렇죠. 넘어서 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피감 기관에 네. 돈을 받아가지고 감독 기관에서 감독을 한다 그러면은 아니 그런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게 개인 법인이 된 것도 아닌데 왜 예산을 한수원에서 받죠? 당연히 공기관이라면은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엄정하게 집행해야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하신 대목이 그 원전 마피아라는 그런 조어를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저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권,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계 총망라해서 굉장한 유착의 고리가 있다는 게 사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법을 뜯어 고치고 당장에 관련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할 텐데 정치권이 쉽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예.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질적이고 뿌리 깊고 아주 강한 카르텔을 기반으로 하는 이 원전 마피아 패밀리 이런 게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원전 사업체 출신 인사들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요직을 맡고 있다. 이런 경우 이런 지적도 있는데 상당수가 그 원전 사업체 출신들이 맡고 있답니다. 요직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아무튼 총체적인 대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의 이런 비리나 사고는 일개 공기업의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서울신문 기사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이 47.1%다. 이런 고발성 기사입니다. 서울신문하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5개 시도지사 공약 평가를 해서 작성한 기사인데요. 자, 내년 6월까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선 5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4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예. 지방재정은 만성적 부실이 누적된 상황인데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의 대형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여건마저 악화되면서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확충 등 지역개발 공약이 대규모로 지체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예, 자, 이 기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 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자, 다음 국민일보와 한국일보 두 네, 신문에서 두개 조영기 기사를 목사 기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네, 기사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서로 다르군요. 자, 네, 일단 저희 국민TV도 라디오를 통해서 속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요. 기소가 조영기 목사가 100억 원대 피해를 교회에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자, 국민일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견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이 예,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반응을 고스란히 실어준 겁니다.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제요, 조용기 원로 목사님 기소에 대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입장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 평생 목회에 전념해 주식이나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조용기 원로 목사에게 당회장 및 이사장으로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글쎄요, 일단 누구한테 그거를 묻죠? 반문하고 싶고 예. 그리고 평생 목회에 전념해서 주식이나 세무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거랑 범행이랑 크게 상관은 없겠죠. 없으면 맡기면 되죠, 전문가한테. 네, 그렇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그 이사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런 입장 표명 보면은 꼭 대기업 홍보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지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입장문이라는 것이 뭐 그 기관에 네. 서 나온 거라면은 뭐 대기업에서 꼭 사고 치거나 뭐 어디에 신상품 개발할 때 뿌리는 보도자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홍보 팀장들이 부랴부랴 보도자료 만들어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 참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는 당회장직을 민주적 평화적으로 후임 목회자에게 승계하고
지성전을 독립시켰으며 은퇴 뒤에도 해외 성회 등을 통해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뭐 할 일을 하는 그럼 건데. 뭐 당회장을 승계 안 하려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일 하시는 거를 쭉 네. 나열해 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서 무슨 유감 표명의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래서 언론은 사주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토달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TV와 같은 사주도 사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매체라야만 이런 기사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고 또 논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 네, 연달아서 이어서 좀 전해주세요. 봐야겠는데 예. 자, 조용기 목사 3부자 배임 혐의로 모두 법정에 이런 제목입니다. 제대로 뽑았네 제목을. 예, 잘 정리를 해놓은 기사고요. 예. 조용기 원로 목사 그리고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그리고 조민재 현 국민일보 대표 이렇게 3부자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요. 예. 조 목사와의 배임 혐의 외에요. 개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 자금을 무단 대출받아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 1월에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조희준 전 회장은 2001년에도 횡령하고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국민일보 대표입니다. 2009년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 하이드로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돼 있습니다. 예. 이후에 신문 편집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용역 대금을 부풀려 가지고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서 편취한 혐의, 사기 혐의입니다. 이걸로 추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국민일보 기사에서 나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은 세무나 주식 관련 지식이 전무하다. 어떻게 이런 분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두 아들이 대신 다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정도로 아주 대단한 지금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하고 같이 조용기 원로 목사도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잘하면 세 사람 다 구속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잘하면인지 잘못하면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세 사람 다 법정에 서게 됐고요. 문제는 조영기 목사가 우리 개신교계에서 네.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그 위상이 결코 가볍지 않은 분인데 네. 본인이 관련 서류를 몰랐다면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수백억 원대의 돈을 전문가를 맡겨서 엄정하게 처리했어야죠. 그리고 이 기사가 훌륭한 것은 한국일보가 이들의 범죄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땡땡해서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목사의 배임 및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장을 보태했습니다. 반론을 실어줬습니다. 네. 반론 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균형된 기사죠. 앞서 소개한 국민일보 기사는 기사가 아닙니다. 참고로. 자, 네. 조선일보 기사 하나 조선일보 기사 하나 기다리겠군요. 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대통합 공약 선거용이었나 여 일각도 우려 이런 기사인데 뭔 내용인가요? 대선 과정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전 의원 같은 또 한광옥 예, 전 그런 분들이 의원 활동했죠. 같은 또 저 DJ계 동교동계 인사들 또 윤봉길 여사의 손녀 또 여성 한 분도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예. 대통합을 하겠다. 예. 그런 약속을 했죠. 그 상징 어쩌면 그 레토릭으로 이들을 내세운 건데 김경재 전 의원하고 또 한 명의 또 국민 대통합을 위한 카드였죠.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회장. 김중태 씨, 있었죠. 이들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직 제의를 거절을 했습니다. 요새 이분들 뭐예요? 참. 글쎄요, 뭐 하시는지 개인적인 것까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김경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대선 단계에서부터 이 대통합기구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예. 자기가 여기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호남이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거다. 그랬죠. 이러면서 지역 홍보도 했고요. 예.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고 의혹을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연유인지 청와대 직속, 대통령 직속 정식 기구가 출범을 하려고 하니까는 자리를 거절을 한 겁니다. 자, 그 대통합위는 당초 이 40명 규모의 위원을 위촉을 하고요. 예. 이들을 지원하는 실무 인력 등 80명 규모로 이 기구를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위원 20명, 실무 인력 40명 규모로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런 핵심 인물들이 예.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약간 좀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든지 이 규모나 이 의미를 유지하려고 할 텐데 예.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가뜩이나 지금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대통합위원회 이 기구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좀 불안하다. 이런 우려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예. 밀양 송전탑 문제, 또 진주 의료원 문제, 또 앞으로도 통상임금 이 참 뜨거운 감자인데 예. 통상임금 문제나 일자리 나누기 문제, 또 공공기관 이전,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 신공항 같은 거 예로 들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지역이나 계층 세대가 극렬하게 부딪힐 소지가 큰 이런 사안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대통합위원회가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 네, 새누리당의 그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4일에요. 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네. 대통령 공약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하루빨리 발족해서 종합적인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맥이 빠져버리니까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다는 것은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합위원회를 앞세워서 네. 국민 대통합을 크게 호소했고 또 그게 좀 많이 먹혔고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그런 활동을 해줄 걸로 기대했는데 네. 별로 의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로서도 이런 걸 까는 기사라군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